1954년 4월 울산에서 조선의 사명대사 유정과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까지 조선 정부는 1년 이상 끌어온 명과 일본의 휴전회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휴전회담을 진행한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고시니 유키나가가 회담 내용을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균, 저도 조선의 장수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8개 도 중에서 4개의 도를 일본에 떼어줄 것, 조선의 왕자 및 대신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요구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회담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휴전은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명나라는 더 이상 조선을 지원할 힘이 없었고 일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가 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는 척 하면서라도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휴전회담은 억지로 2년 더 연장되었지만 1596년 9월에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듬해 일본은 또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도요토미는 재침을 명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초토화하라. 모두 죽이고 모두 불태우라. 그래야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정복이 아니라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전쟁. 그것이 바로 정유재란이었습니다. 1597년 1월부터 대한해협은 병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본배로 가득 찼습니다. 조정에는 일본군이 증강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당시 조선에 주둔하는 명나라 군대는 1에서 2만 명, 조선이 확보한 병력은 정규군 5,000명과 지방군 및 의병 몇 천이 전부였습니다. 그에 비해 도요토미가 동원한 총 병력은 14만 명이었습니다. 현지의 사령관들은 연일 위급한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일본군을 막을 방법은 하나, 조선 수군이 부산에서 일본군의 상륙을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일단 육지로 올라오면 2만 명으로 14만 명을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총사령관인 도원수 권율은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거절했습니다. 부산은 병법상 사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1593년 1월부터 경상도 남해안 및 주요 섬에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부산 진출을 막고 조선 땅을 차지함으로써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부산으로 진격하려면 요새화된 일본 진영 한복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순신이 부산 출병을 거부하자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경상도 지역을 수비하던 김응서 장군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적군이 매일 수천 명씩 상륙하는데 수군은 왜 대처가 없는가?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어우석인데 이순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원균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라가 심각한 위기인데 이순신은 어리석은 고집으로 전투를 피하니 큰 재앙입니다. 반드시 수군이 부산을 쳐야 합니다. 속수무책이던 조선 조정은 반색하며 즉각 이순신을 압송하고 원균을 새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의검부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원균은 한산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다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답답했던 선조가 출격을 명했지만 거제도 인근에서 일본 수군에 막혀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원수 권율이 직접 독촉하고 나섰으나 원균은 출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군, 세상이 모두 나를 욕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나도 조선 수군의 대장입니다. 수군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권율은 화가 나서 원균의 곤장을 쳤습니다. 원균은 통곡하며
장수들을 모아 결국 총진격을 명했습니다. 200척 이상의 전함을 거느린 아시아 최강 함대의 출격. 그러나 이는 전략적 출격이 아닌 정치적인 출격이었습니다. 일본군 진지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먼 바다로 나갔다가 김해 인근에서 일본 수군과 마주쳤습니다. 원균은 그들을 격파하라고 명했지만 그곳은 너무 넓은 바다였습니다. 조선 수군은 달아나는 일본군을 쫓다가 어느새 대마도까지 갔습니다. 앞불사,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가자. 조선의 배는 평저형 배, 즉 연안항해용 배였습니다. 이런 배는 기동전에는 능하나 파도에는 약합니다. 때마침 폭풍까지 몰아쳐 조선의 배는 떠내려가고 서로 부딪혀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원균의 군대는 일본 수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며칠 밤을 파도와 싸워 겨우 거제도까지 달아나 인근의 칠천량 해협으로 피했습니다. 통제사 어른, 여기는 사지입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경상우수사 배설이 원균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한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원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부산을 치지 않았다고 질책할 것이고 이번에는 곤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오직 나라를 위해 싸울 뿐이다. 다음날 새벽 일본군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좁은 해협에 갇힌 조선 수군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지만 장소가 좁아 기동이 어려웠고 병사들은 모두 굶고 지쳐 있었습니다. 전날 밤 달아난 배설 휘하의 12척을 제외하고 모든 배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격침 200척 이상, 전사 2만 명 이상, 조선 역사상 최악의 전멸, 7천량 해전이었습니다. 흔히 이순신의 라이벌을 원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균은 이순신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인물을 등용하고 그에게 무리한 작전을 강요한 조정에 있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하며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습니다. 생각컨대 경의 명성은 일찍이 수군 절도사를 임명할 때 이미 드러났고 그 업적은 임진년의 큰 승리로 다시 떨치었다. 그 후로 변방의 군사들은 경을 장성같이 믿었건만 얼마 전 경의 직책을 갈고 죄를 씌워 백의 종군하게 하였으니 사람의 지무가 부족함에서 나온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오늘 패전의 치욕을 가져왔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무슨 할 말이 있으랴 라는 표현은 왕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는 유례가 없는 강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7천량의 패전이 어찌 원균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하나의 억울한 사연일 뿐. 오늘의 참고도서는 에피소드 한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